여러분, 웃긴 친구가 한 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수명 차이가 최대 8년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7만 명을 30년간 추적했더니 유머 있는 관계를 유지한 그룹의 사망률이 35% 낮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배꼽 잡고 웃어본 게 언제였나요? 이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실험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왜 나이 들수록 웃긴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지 완전히 달라 보이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게 됩니다. 웃기고 재미있는 친구는 왠지 철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그 선택이 사실 여러분의 뇌에는 최악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도파민이 마르고 코르티솔이 쌓이고 뇌 노화가 조용히 가속되는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연락처를 뒤지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웃음은 뇌의 생화학적 구조를 실제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인간관계를 어떻게 선택해왔는지 이 영상이 끝나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재미있는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건 뇌가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될수록 우리 사회는 진지함을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웃음은 비생산적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훈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이 실제로 도파민 회로를 닫아버립니다. 웃음의 기회가 줄어들수록 뇌는 자극에 둔감해지거든요. 실제로 미국 스탠퍼드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하루 웃음이 15분 이하인 사람은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높았습니다. 코르티솔은 뇌의 해마를 직접 공격합니다. 해마는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삶은 단순히 심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억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실제로 줄어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많지 않죠. 어쩌면 한 명도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에요.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웃음에 반응할 때 가장 활성화된다고요. 특히 전전두피질과 변연계가 동시에 켜지는 건 깊은 웃음을 함께 나눌 때뿐입니다.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뇌가 이런 자극을 간절히 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기회를 너무 줄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나올 연구 결과는 이것보다 더 놀랍습니다. 웃음이 수명과 연결되는 경로는 우리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검증된 뇌과학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웃음은 정확히 어떻게 뇌를 바꿔놓을까요? 여기서 도파민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웃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단순한 쾌감 물질이 아니에요. 도파민은 학습 동기, 사회적 연결, 면역 기능까지 조절하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웃긴 사람 옆에 있다는 건 도파민 공급원을 곁에 두는 겁니다. 이게 뇌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웃음이 코르티솔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과 웃음은 뇌 안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코르티솔의 수용체를 직접 차단합니다. 웃음이 스트레스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의 연구에서는 유머 감각이 높은 사람들이 암 생존율이 최대 70%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입니다. 이건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에요. 웃음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직접 높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웃음을 사치처럼 여기게 된 건 효율을 강조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착각이에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웃긴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뇌에게 가장 효율적인 회복 방법 중 하나입니다. 뇌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발적 웃음보다 사회적 웃음, 즉 함께 웃을 때 뇌의 회복 효과가 4배 이상 강해진다고요. 혼자 웃는 것과 같이 웃는 것은 뇌에서 완전히 다른 회로가 작동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회적 웃음은 옥시토신까지 활성화합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만드는 호르몬이죠. 웃긴 친구와 함께 있으면 도파민, 엔도르핀, 옥시토신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뇌가 가장 원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이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될까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아끼려는 방향으로 최적화됩니다. 예측 가능하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게 됩니다. 웃긴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고 뇌가 그걸 피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회피가 뇌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안전을 추구할수록 뇌가 더 빨리 늙는 거죠. UCLA 신경과학 연구팀의 실험입니다. 유머 자극에 반응하는 뇌와 반응하지 않는 뇌. 10년 뒤 인지기능 차이가 극적이었습니다. 유머에 반응하는 뇌를 유지한 그룹은 인지 저하 속도가 40% 느렸습니다. 웃긴 사람이 치매 예방제였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이 들면서 멀리하게 된 그 웃긴 친구. 사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고 있었던 겁니다. 웃긴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은 뇌 입장에서는 산소가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웃음이 사라지면 뇌는 점점 더 방어적인 상태로 진입합니다. 창의성, 유연성, 회복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게 뇌과학 문제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과학이 알려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최소 2번. 웃게 만드는 사람과 1시간 이상 직접 만나세요. 온라인은 효과가 절반입니다. 사회적 웃음의 옥시토신 효과는 실시간 대면 접촉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뇌가 온라인 얼굴에는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두 번째, 지금 연락처에서 웃긴 사람 3명을 찾아 이번 주 안에 연락하세요. 기억만으로는 뇌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코미디 컨텐츠를 혼자 보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보세요. 함께 웃는 15분이 혼자 웃는 1시간보다 뇌에 효과적입니다. 웃긴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웃긴 친구 한 명에게 연락해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뇌 운동입니다.